안녕하세요. 24시간 반도체 밀착 취재하는 황호준입니다. 자, 파두 제 채널을 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자 핫한 종목이기도 하고 거의 뭐 라이징 스타죠. 반도체 기업 중에서. 근데 이 파두가 4만 원에 자꾸 저항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그 이유는 원래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 당시부터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앞으로 이제 파도를 어떠한 관측에서 봤을 때 긍정적이고 혹은 내재되어 있는 위험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도가 상장했을 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요. 4만 원이 저항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파도가 처음 상장했을 때 이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상장 전에도요. 이 IPO 당시에도 IPO가 공모입니다. 공모였을 당시 몸값이 1조짜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을 한다?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까, 얼마나 올라갈까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대했던 내용들도 기사 제목들 보게 되면은 IPO 되어 뭐 갑자기 냉탕 증시에도 흥행할까? 올해 첫 IPO 돼요. 고평가, 오버에 우려 넘어설까? 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장했을 당시에 3만 1,000원인데 여러분들 이 3만 1,000원이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세요. 3만 1,000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밑에 일반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배정된 물량들 보이시죠?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배정 비율은 25%고 기관 투자자들의 배정 비율이 69.4%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그러한 종목이다. 근데 이제 매출이 이 얼마였냐? 보시면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1000억. 약 IPO로만 해도 1937억 원이 모였던 그러한 대박 종목이었습니다. 대박 종목 맞아요. 근데 이제 3만 1,000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만 1,000원을 계산을 딱 해봅니다. 3만 1,000원에서 30%가 딱 상승하면 4만 원이에요. 그래서 4만 원에 저항이 되었는데 이거를 설명드리려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첫날에 상장했을 당시에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래 이제 IPO 종목들은 그래요. 시가가 26,300원으로 시작해서 고가 35,500원까지 쫙 올라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35,5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점점 빠졌어요. 이제 왜 그랬냐면 당연히 뭐 기관 투자자 물량이 워낙 많았으니까 던졌겠죠. 여기다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던졌고 그래서 종가가 얼마였느냐? 시가에서 4.94% 상승한 27,600원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기대감이 엄청났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됐구나. 이렇게 실망한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오버행이라고 해가지고 공모가가 너무 많이 이제 높게 돼가지고 책정이 돼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모 물량이 상장 첫날에 4배 이상 순환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이 기관에 허약된 물량들은 다 나왔을 겁니다. 나오면 물론 이제 들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첫날 많이 빠져나갔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래량 보게 되면은 이 K 붙어 있죠, 여러분 거래량 했다가 막대했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공 3개 붙이면 되는 거예요. K가 1000입니다. 그러면은 3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400만 주가 돌았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화격 물량 보게 되면은 현저히 적죠. 실제로 이거 다 더해도 1400만 주가 안 됩니다. 그러면 4바퀴 정도 돌았다는 소리예요. 어림잡아서.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에 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다음이 중요하겠죠. 1, 2, 3, 4, 5거래일 이후에 갑자기 상한가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들어왔던 게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여기도 이거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설명드리기 앞서가지고 이 7월 상장했던 종목들인데 이거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그때 당시에 이 상한가 제도가 6월 26일부터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전에 이제 하나스펙 29호 여기서부터 이제 상한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40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파두의 상황으로 접목을 해보면은 파두의 경우에는 3만 1,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4해서 12만 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뀌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바뀌고 나서 어떤 게 대상이 됐냐? 알맥 실패했고요. 오픈롤 실패했고요. 교보스펙 실패하고 피레던지가 그나마 조금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26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에너지까지 다 실패했던, 필에너지가 뭐냐면은 필옵틱스 자회사인데 이때 이제 필옵틱스까지 엄청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에너지를 이어갈 수 있게 이 필에너지도 못한 따따상, 그러니까 400%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파두겠거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400%까지.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건데 이때 신규 매수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기간에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이제 1, 2, 3, 4거래일 동안에 그래도 파두라는 종목에 대해서 평소에 좋게 판단했던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자들이 여기 3만 원대에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뜬금포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HBM 관련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막 엔비디아 막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신고가 달성하고 이럴 때 상황이에요. 그러던 와중에서 파두가 상한가를 딱 치니까 엔비디아 SSD 컨트롤러를 납품하고 있는 이 파두가 어떤 게임인지 제가 위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요거 보시면 파두 설명됩니다. 자, 다시 이어가서 그랬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파두를 사면은 엔비디아를 안 사도 한국에서 파두 관련 HBM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던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상한가를 달성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다음날 보시면은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은 아까 보여줬던 3만 1,000원에서 잡힌 이 물량이 있죠. 요 부분들이 이분들이 4만 원 위에서 다 던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딱 30%가 맞거든요. 따따상까지는 안 됐어도 기존에 들고 있던 주주들도 있으니까 배정 받고 나서 이걸 30% 먹어야겠다라고 나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 보게 되면은 첫날에 이렇게 쭉 빠진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위에서도 이제 빠진 이유가 있어요. 기관이 1082곳이나 이 파두 IPO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투자자들도 이 파두라는 기업에 대해서 되게 눈독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실제 경쟁률이 335대 1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표에는 362.90인데 이거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배정된 이 숫자는 468만 7,500주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해가지고 다시 계산하게 되면은 335.80대 1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거 받아봤자 안 될 것 같다 해서 그냥 신청을 했는데 포기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감안하면은 요 정도가 실제적인 그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결과가 있죠. 자, 그러면은 3만 1,000원이 아니었으면은 이 파두가 10만 원, 12만 원 뭐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그러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상장했을 때 당시에 파두가 뭐 시장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기업 7개 정도를 추렸는데 그 중에서 3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이 브로드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브로드컴 기준으로 해서 PER을 계산을 합니다. 이 대상군에서 이 3개의 기업들을 PER에 평균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22.51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매출했다가 이걸 곱하면은 이 파도의 적정 주가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렇게 이제 나온 게 3만 1,000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럼 이 이상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뭐 PER이 이 200배 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는데 SSD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HBM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상군은 너무나 이제 과대평가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냥 PER 적정 주가가 22.51배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브로드컴은요 이거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큽니다. 네, 지금 달러로 적용돼 있어가지고 자 이제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그냥 삼성전자보다 크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두가 3만 1,000원에 상장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조금 많이 평가가 됐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9월 4일 제가 일봉 차트를 준비했어요. 파두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9월 5일이거든요. 지금 파두가 41,25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4만 원이 지지와 저항이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래도 이제 SSD 컨트롤러는 AI 서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엔비디아의 A100, H100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SD 컨트롤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잖아요. 주가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 우리 기대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데 4만 원대에 신규 진입했던 사람들이 두텁게 깔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옆에 보면은 일봉 차트에다가 여러분들 여기 눌러가지고 키움주가 기준으로 누른 다음에 매물대 검색하면은 이게 얼마에 샀는지 대강 이제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게 4만 원대에 몰려 있을 거예요. 그 왜 기간 자체도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이 횡보도 했고 4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5만 원 선이 되면은 이제 또 앞자리가 바뀌면 상당히 저항은 거세거든요. 근데 최고점이 46,850원으로 이날 한번 트라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 먹고 내려왔고 최근에도 45,000원 선에서 저항 먹고 내려왔고 이런 모습 보게 되면은 파두는 이제 4만 원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그리고 추가 매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35,000원 아래에서 한 번 더 잡게 되면은 괜찮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파두의 투자 포인트. 파두는 SSD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는 판매 업체로서 ODM 방식을 선택을 해요. OEM 방식과 ODM 방식이 있는데 이 파두는 ODM을 하기 때문에 뭐 외주 맡길 일도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뭐 제작부터 판매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그리고 현재 매출이 중요한데 SK 하이닉스랑 메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상 크게 매출을 나눈 곳은 이 두 곳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 공시 내용에 보게 되면은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확대 전망이라는데 이거는 지극히 파두 회사 측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 여기도 납품할 거다라는 어떤 내용을 있는 거지 납품합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시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게 아마존, 구글,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기업들 전부 다 AI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챗GPT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거대 뭔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파두 걸 써주면 좋겠지만 안 쓸 가능성도 있지만은 어,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ER 가치 환산 당시 했을 때 비교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초대형 기업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기술력과 비전, SSD 컨트롤러 제품에 대한 매력도는 높은 건 맞아요. 이 시장에서의 가치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NPU라는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오기 직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GPU가 앞서고 있는데 GPU의 단점을 보완한 게 NPU라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는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봤던 방향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혹은 기대감보다 더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항상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돈 잃을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참고로만 그냥 내가 얘가 나보다는 좀 많이 알고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악플 좀 안 달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